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보험주치 운영자 홍팀장입니다. 대화보험 100여 가지가 넘는 특약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보장 조건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경쟁력이 높은 현대해상 태아보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약을 정리하고 추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과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태아 관련 보장을 추가로 구성하여 태아 시기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장과 태아 보장에서 중요한 핵심 보장을 먼저 이해하고 보험료 예산을 감안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태아보험의 특약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아보험은 질병과 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손실 규모가 큰 위험들은 보험으로 대비하고 반대로 경제적인 손실 규모가 작은 위험들은 감수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소소한 작은 위험들까지 모두 보험으로 대비하고자 한다면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장 조건과 보험료를 감안하여 가성비가 높은 특약을 기준으로 선택 구성하고 가성비가 낮은 보장은 제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태아 관련 보장으로서 첫 번째 살펴볼 특약은 저체중아 육아 비용입니다. 2.5kg 이하 미숙아로 출생하여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째 사용일부터 사용 1일당 60일 한도로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보장금액 가입 한도는 5만원이고 출생 전후 보험료는 1965원입니다. 보장기간 1년, 보험료 납입기간 1년입니다. 미숙아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특약은 1순위로 추천드리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태아 관련 특약은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출생 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 후 1년 이내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 금액을 120일 한도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보장금액 가입 한도는 1만원이고 출생 전후 보험료는 961원입니다. 보장기간 1년 만기이고 보험료 납입기간 1년 납입니다.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출생 전후기 질환으로서 출생 후 일주일 이내 P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장하고 있습니다. 출생 전후기 질환은 발생 빈도가 높은 저체중, 출산 시 손상, 호흡곤란, 신생아 출혈, 태변 흡입, 용혈질환, 황달 등으로 보장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질병 입원 일당에서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을 선택할 경우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2순위로 추천드립니다. 태아 관련 보장으로서 세 번째 살펴볼 특약은 장애 출생 진단비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장애가 발견된 경우 최초 1회 조건으로 가입 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약관에서 정한 심한 장애가 발견된 경우 최초 1회 조건으로 가입 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보장금액 가입 한도는 1천만원이고 출생 전후 보험료는 6,549원입니다. 1년 만기, 1년 납 조건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장애는 심방, 심실 중격 결손, 다지증, 합지증, 사경, 투순, 구개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심한 장애에는 무지증, 절단증, 뇌성마비, 다운 증후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장애는 발생률이 적지 않고 심한 장애는 발생률이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애 출생 진단비는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태아 관련 특약은 저체중아 출생 담보입니다. 2kg 이하로 출생할 경우 가입 금액의 100%를 최초 1회에 지급하고 2.5kg 이하로 출생한 경우 가입 금액의 50%를 최초 1회에 지급합니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만원까지이고 출생 전후 보험료는 7,207원입니다. 보장기간은 1년, 보험료 납입기간 1년입니다. 저체중아로 출생할 경우 인큐베이터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는데 이는 입원에 해당하여 첫 번째로 살펴본 저체중아 입원 일당과 질병 입원 일당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체중아 출생담보는 보험료가 다소 높다라는 점을 감안하여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추천드립니다. 보험료 예산을 감안하여 구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태아 관련 특약은 임신 27주 이내 조산담보입니다. 부양자가 임신 27주 이내, 즉 산모가 27주 이내에 출산한 경우 가입금액을 최초 1회한 조건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금액은 최대 300만원이고 보험료는 4,548원인데 이 보험료는 최초 1회에 한 번만 납입하면 됩니다. 조산으로 인해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빈혈, 신생아의 뇌출혈, 기관지 폐이형성증, 인지 혹은 운동기능장애나 발달지연, 성장 발달지연, 감염이나 신생아 폐혈증, 심장병, 저혈당증,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신생아 황달, 미수가 망막증과 시야 결선, 중증 창자염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을 감안할 때 임신 27주 이내 조산담보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최초 가입 시 1회만 납입하는 조건으로서 월납으로 환산하여 379원 정도이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 가성비를 감안하여 이 특약은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태아 관련 특약은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현대해상 태아보험의 선천 이상 수술비는 다발성 선천 이상 질병 수술 특약과 특정 선천 이상 수술 특약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 질병은 혀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정 등을 말하고 특정 선천 이상 질병은 다발성 선천 이상 질병을 제외한 선천 이상 질병을 말합니다. 발생 빈도가 높은 선천 이상 질병을 다발성 선천 이상 질병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선천 이상 질병은 특정 선천 이상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은 연 1회만 보장하는 특약과 반복 보장하는 특약으로 구분됩니다. 연 1회만 보장하는 특약과 반복 보장하는 특약은 동시 가입해야 하며 이 특약의 가입 한도는 합산 30만원입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은 연 1회만 보장하는 특약과 반복 보장하는 특약, 그리고 최초 1회만 보장하는 특약으로 구분됩니다. 이 또한 연 1회만 보장하는 특약과 반복 보장하는 특약은 동시 가입해야 하며 이 특약의 가입 한도는 합산 300만원이고 최초 1회만 보장하는 특약은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선천질병 수술은 연간 1회는 최소 금액으로 구성하고 반복 보장 조건은 최대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를 위와 같이 가입할 경우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시에는 30만원까지 보장되며 특정 선천 이상 수술 시에는 최초 1회는 5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하는 문해증 및 유사기형, 뇌류, 소두증, 뇌의 기타 선천기형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질병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1종부터 5종에서는 선천성 질병에 대한 수술을 아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천성 질병 수술비는 매우 중요한 보장입니다. 따라서 선천질병 수술비 특약은 추천 1순위에 해당합니다. 일곱 번째 태아 관련 보장은 4대 장애 진단비입니다. 4대 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를 말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태아보험에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장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추천 1순위에 해당하는 보장입니다. 태아 관련 보장들 중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보장들입니다. 이 중에서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과 저체중아 출생 진단비는 보험료 대비 가성비 측면에서 2순위로 추천드리며 나머지 특약들은 모두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암진단비입니다. 암진단비 중 첫 번째는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특약 이름이 암진단비라고 되어 있는 보장은 거의 대부분 일반암 진단비를 말합니다. 일반암 진단비는 유사암 진단비, 즉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 경외성 종양, 제자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의미하기 때문에 암 진단비로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현대해상의 일반암 진단비는 유사암 제외 암 진단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는 암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보장입니다. 현대해상의 일반암 진단비 가입 한도는 104만기로 가입할 경우 7천만원이고 3세 만기로 가입할 경우에는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암 진단비는 30세 만기 시 계약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30세 이후 활용도를 감안하여 최대 가입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암 진단비는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암 진단비는 유사암 및 소외감 제외 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은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들을 말하고 소외감이란 유방암과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암 진단비는 유사암과 소외감을 제외한 나머지 암을 말합니다. 가입 한도는 8천만 원인데 일반암 진단비를 가입할 경우 보험료 요율가 많다면 추가할 수는 있지만 1순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암 진단비는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 제자리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받을 경우 보장합니다. 유사암 진단비 가입 한도는 현재 1천만 원으로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높은 보장으로서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암 진단비는 재진단 암 진단비입니다.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이후 2년 주기로 새로운 원발암이나 전이암, 재발암, 잔류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보장받습니다. 2년 주기로 반복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높아지는 암의 재발률을 감안할 때 좋은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진단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한도로 구성할 수 있는데 3세 만기로 가입할 때는 적극 추천드리지만 100세 만기로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높아 1순위로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진단 암 진단비는 추천 2순위입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및 소외감을 제외한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재진단 암 진단비 외에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암 진단비로서 특정암 진단비와 진단비, 소아 백혈병 진단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특정암이나 다발성 소아암, 소아 백혈병 모두 일반암 진단비와 다른 보장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표를 통해 보장 범위를 살펴보면 소아 백혈병에 해당하는 암은 다발성 소아암에서도 보장하고 있으며 다발성 소아암은 모두 특정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암은 모두 유사암을 제외한 일반암 진단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암이나 다발성 소아암, 소아백혈병 진단비가 별도의 암을 따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오해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장 대비 보험료가 높지 않고 추가로 구성할 경우 모두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2순위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질병 후유 장애입니다. 질병으로 장애 지급률이 3% 이상 장애 상태가 된 경우 후유장애 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는 선천성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도 포함하고 있어 태아보험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보장입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질병 후유장애는 50% 이상 또는 80% 이상 질병 후유장애가 아닌 3%부터 보장하는 질병 후유장애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부터 보장하는 질병 후유장애는 50% 이상과 80% 이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는 추천 1순위에 해당하는 특약입니다. 다음은 상해 후유장애입니다. 상해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장됩니다. 이 또한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 최대 5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주의력이 산만하여 각종 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특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장금액은 가능한 높게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또한 3% 이상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본적인 상해 후유장애는 일반 상해 후유장애라고도 하는데 일반 상해 후유장애는 교통상해와 자전거 탑승 중 상해 등 각종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추천 1순위에 해당합니다. 이번엔 2대 질병 중 하나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데 태아보험에서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의 20%를 신생아 뇌출혈 진단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를 살펴보면 뇌출혈 진단비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조건이 뇌출혈과 뇌경색을 보장하는 뇌졸중 진단비이고
뇌졸중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조건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서 매우 중요한 진단비입니다. 현대해상에서는 최대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추천 1순위입니다. 이번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급성 심근경색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조건이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질병인 협심증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해상에서는 최대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암, 뇌혈관 질환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에 해당되는 중요한 보장으로서 추천 1순위입니다. 이외 추천 1순위에 해당하는 특약으로서 양성뇌종양 진단비,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비,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비,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모야모야병 궤도 수술, 장기 이식 수술, 각막 이식 수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들은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매우 높은 보장들입니다. 그리고 추천 1순위이면서 비추천하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질병 입원 1당, 중환자실 질병 입원 1당, 종합병원 질병 입원 1당, 상해 입원 1당, 중환자실 상해 입원 1당, 종합병원 상해 입원 1당, 응급실 내원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들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 영유아기에는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설령 입원한다 하더라도 장기 입원할 확률은 매우 떨어지게 되는데 보험료는 매우 비싼 편이라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보험으로 가입할 때는 이러한 특약들을 구성하지만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한 시기 이후에는 삭제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입 시에는 추천 1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외 추천 2순위에 해당하는 특약들입니다. 상해수술, 상해수술 1정부터 5정, 질병수술, 질병수술 1정부터 5정, 암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심한 상해수술, 중대한 특정 상해수술, 뇌내장 손상 수술, 골절 진단, 5대 골절 진단, 인공와우 이식 수술 등은 2순위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하지 않는 특약들입니다. 골절 수술, 화상 수술, 깁스 치료, 강력범죄 피해, 폭력 피해, 그리고 질병 입원 1당과 상해 입원 1당, 태아 관련 입원 1당을 제외한 입원 1당들입니다. 예를 들면 식중독 입원 1당, 피부질환 입원 1당들을 말합니다.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수술비 1정부터 5정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비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주소와 상담 신청은 화면 아래를 참조하시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